네, 원장님 이번 시간에는 그 7, 8, 9등급 내신이 7, 8, 9등급인 학생도 일본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본 유학을 대비해주는 학원이라고 하면 대부분들 앞에다가 딱 하고 내세우는 게 일본 대학에 들어가는데 내신이 필요 없다. 네. 이런 거를 갖다가 전면에 내세워서 이제 광고들을 많이 합니다. 네. 물론 뭐 저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보통 저희한테 상담을 왔을 때 내신이 좋은 학생들도 있지만 네. 대부분들은 내신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렇죠.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네.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4, 5, 6등급 또 네.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런 네. 식으로 했었는데 솔직히 4, 5, 6등급이면은 그래도 학교 공부,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부하는 고등학교 공부를 포기는 완전히 그렇죠. 안 한 학생들이 4, 5, 6등급은 맞거든요. 네. 그 학생들이면은 웬만큼 노력을 하면 명문대도 진학도 가능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7, 8, 9등급은 그러면 공부를 안 해봤느냐? 제가 봤을 때는 7, 8, 9등급은 공부를 안 해보기보다는 본인이 학교 공부에 별 취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응.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왜 나라에서는 이걸 똑같은 걸 이렇게 해서 차등을 나눠서 등급을 나눈 것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공부를 완전히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기 싫은 애 붙잡아다 놓고 네. 야 일본 유학 가자. 이거 진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공부하기 싫은 학생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돈 갖고 차라리 저축을 해서 뭐라도 하십시오. 저는 그걸 추천을 드리고 네. 근데 학교 공부는 내 적성과는 맞지 않고 내가 그래도 뭔가를 좀 하고 싶다. 세상 밖에 가서 내가 원하는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를 갖다가 조금만 해보고 싶고 공부는 적성이 아니야. 수학은 나는 숫자만 봐도 진짜 뭐 두드러기가 날 정도야. 영어를 보면은 왜 이걸 배워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저는 체험학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본이란 나라하고 한국이란 나라하고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한국에서 공부 안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뻔하거든요.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일들을 네.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아무런 발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7, 8, 9등급의 학생이 만약에 본인이 그래도 본인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라도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 의식을 가지고 일본이라는 대학에 유학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일본에 간다고 해서 그 대학에 무조건 간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1도 없어요. 뭐 1등급을 가진 학생도 대학 들어가 가지고 놀기 시작하면 답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그나마 갖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저는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많이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 유학 그렇게 쉽게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7, 8, 9등급이다 하면 일본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가지라도 뭐가 있어야죠. 일본 애니메이션을 네, 좋아한다든지 네. 뭐 그런 부분을 갖다 좋아해서 일본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가서 한번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공부를 해보고 네. 싶다. 일단 뭔가 관심이 생겨야지 뭔가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등급은 솔직히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7, 8, 9등급이라고 하면 공부에 대한 의욕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어를 공부해서 일본어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의자에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만큼이 되느냐가 이제 네. 제일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목적의식만 뚜렷하다고 하면
7, 8, 9등급 일본 대학의 뭐 국립대나 그다음에 명문대 뭐 몇 개 명문대 빼놓고는 일본에서는 한국의 내신을 보지 않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신에 뭐 실패라기보다는 1학년 때 관리를 못했다. 내지는 2학년 때 보니까 내 등급은 최하 등급 가까운 데 있구나 했을 때는 길을 과감하게 틀어서 일본 대학이라는 곳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배우는 그런 전 과목을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일본어하고 그 다음에 문과가겠죠 대부분들 일본어와 그 다음에 종합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서 네. 대학에 일본에 있는 뭐 대학을 진학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명문대도 갈 수 있어요. 저희 9등급도 그 유명한 리츠베이칸 대학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7, 8, 9등급 학교 등급은 솔직히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렇죠. 또 학교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목표 의식이라는 게 네. 근데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냥 가서 놀겠다. 뭐 그러면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어요. 물론 가서 놀면서도 배울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네. 보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자기 인생을 솔직히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했을 때는 나이가 어린 나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멈추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본인이 중학교 때 성적이나 그런 걸 봤을 때 뭐 높은 등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넘사벽이다고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다른 길을 한번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네. 일본 유학이 100% 좋은 선택지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한국에 일본에 관심이 있을 때 유학이라는 부분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지. 뭐 한국에 별 볼 일 없으니까 일본에 가서 살아볼까? 네. 이런 자선책으로 이런 마인드로 일본 유학을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조금 그렇죠. 문제가 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으면서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그 관심을 키워나가고 또 체험도 해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시작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죠. 내 인생 고등학교 졸업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직업 갖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일본에 가서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모르는 세계에서 체험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가서 대학 졸업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학교 졸업할 때 일본에서 대학 졸업해서 대학교 이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졸업할 때 일본에서 취업이 됐느냐, 회사에 취업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제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취업 안 되면 말짱도루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본인이 처리될 수도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혼자 살면서 본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겹구나 라는 것도 느끼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일본이라고 봅니다. 한국에 있으면 다 누가 있어요? 부모님 다 계시죠? 그렇죠. 형제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잔소리도 많이 듣고 다 그러죠. 근데 일본에 가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은 현해탄 건너에 계세요. 네.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혼자 자기 자신을 쪼이고 두드리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면서 자기만의 그런 세계를 갖다가 구축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생활이 어떻게 보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뭐 군대 갔다 오고 나서도 부모님한테 계속 의지하고 사는 그런 아들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립심은 점점 줄어들고 자꾸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일본에 가서 자기가 미리 젊었을 때 혼자 살아가는 법이라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혼자서 다 챙겨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부모님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막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본에 가는 선택지가 나쁜 선택지는 아니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실은 집안에서 이 유학을 갈 때 이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집안이 가야 됩니다. 응? 그냥 내가 가고 싶어.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까지 서포트가 힘들어. 하면 못 가요, 여러분들. 네? 돈 없으면 일본 유학 가서 몸으로 때우면 된다. 뭐 아르바이트해서 학교 다니면 된다. 제가 그렇게 살아봤는데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허락해 주시고 부모님이 웬만큼 서포트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저는 일본 유학은 좋은 선택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다 서포트 받고 그러면 망난이 돼서 나와요. 자기 혼자서 일어설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추천하지는 않고요. 적어도 대학교 학비하고 그거 월세 정도, 그러니까 반값 정도 월 대줄 수 있는 집이면은 나머지 용돈 벌이는 본인이 해야죠. 다 컸는데. 그죠? 대학 생활에서, 일본 생활에서 본인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뭐 사회생활도 배우는 면이 있다 보니까 저는 집에서 서포트가 제대로 돼준다고 하면은 일본 유학을 선택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서포트 힘들고 내가 여기까지야, 너 가서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면은 일본 유학 추천하지 않습니다. 유학은 돈 들어요.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학교 내신이 아주 안 좋더라도 본인이 이제 일본에 대한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조금의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일본 쪽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 괜찮다라는 말씀이시고. 네네. 네. 그러면 그다음 이번에 또 다른 하나의 주제는요, 네. 원장님, 일본이 애니메이션 강국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애니메이션을 하겠다라고 학생이 찾아왔을 때, 그 학생한테 도대체 어떠한 조언을 드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일본어 학원이다 보니까 네. 일본어로 애니메이션 공부하러 가겠다는 학생이 네. 상당히 좀 많이 찾아오는 편이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을 배운다. 애니메이션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본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뭐 취급하는 뭐 대학교가 저쪽 어디죠? 지방 대학 쪽에 오사카 그쪽에 교토인가? 그쪽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뭐 4년제 대학으로는 뭐 유일무이하게 그쪽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문 대학이에요. 전문 학교라고 하죠. 그런 학교에 가서 그림을 배우러 간다고 해서 한국에서 뭐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일본 입시 미술 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진짜 아유 네, 뭐 학원비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번에 말씀하실 때 학비도 굉장히 비싸고, 예, 그렇다고 또 학위도 안 나오고. 네. 예. 4년제 대학이 하나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네. 저는 생각할 때 그런 학교에 들어가는데 입시 일본 미술이 입시 미술이 왜 필요하죠? 그림에 대한 본인의 소질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을 웬만큼만 그리면 대학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완성 지어갖고 미술 완성 지어갖고 그렇게 해서 간다? 돈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일본어 학원비에 몇 배를 내고 배우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일본에 있는 미술대학이나 아니면 그런 대학을 가는데 그림을 다 배워갖고 가서 뭐 하겠다고요? 참 기가 막혀서, 솔직히 말해서 되게 기가 막힌 거고, 네. 그것도 학원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미야자키 하야오 네. 감독, 그 감독님은 동경에 있는 각슈인 다이가크 문학부 출신이시고, 그 다음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 너의 이름은 하신 분 있죠.
그 감독님은 일본의 추오 다이가크 중앙대학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유명한 귀멸의 칼날 하신 감독님 소노자키 하루 감독님인데, 그 감독님은 대학 출신이 나와 있질 않아요. 제 프로필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 대학 출신은 없어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요는 뭐냐 하면은 그 유명한 감독을 보고서 일본의 애니메이션에 꿈을 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는요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림 그리는 실력으로 그런 애니메이션을 창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지식이 애니메이션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그림 잘 그린다고 해서 뭐 무슨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요, 한국도 넘치고 일본도 넘치고 애니메이션 전문 학교 다니는데 기가 막히게 그려요. 진짜 입이 혀를 내둘릴 정도의 학생들 수만 명이 존재하고, 졸업한 그다음에 수십만 명이 존재를 한다고 저는 봐요. 거기에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뭘 해보겠다, 그림으로. 여러분들 그림 별거 없어요. 우리나라에 방송인으로 요즘 나오고 있는 다 아시겠지만 웹툰 작가들, 그분들 그림이 이쁘던가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몰라요. 캐릭터나 그런 부분에서 개성 있고 그다음에 재밌는 캐릭터가 있는 건 맞는데, 그림 진짜 환상적으로 이쁘네 이런 그림은 그렇게 보지를 못했어요. 아주 개성적인 그림들,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렇죠. 얼굴 표정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잘 표현해내는. 그렇죠. 네. 거기에서 포인트를 잡는 거, 그거를 본인 나름대로 그분들도 구축하신 거지, 그거를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림 배우러 간다. 여러분들 지식을 쌓으세요. 지식. 애니메이션이건 뭐건 지식이 있어야, 스토리가 있어야 그 그림이 빛을 발한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앞뒤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내용 갖고 애니메이션 만들면은 앞뒤가 안 맞아요. 역사적인 부분도 안 맞고 하나도 될 수가 없어요. 그림을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림이 아니라, 저는 그림은, 저희 학생들도 있지만 그림 잘 그리는 학생들 많아요. 배운 적도 없대요. 그림 잘 그려요. 그렇지만 지식과 스토리 만드는 거는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엄청난 지식을 쌓아야 돼요. 일본어는 둘째고, 일본어는 그 학교에 들어가는데 2급 정도의 실력을 얻는데, 여러분들 2급 갖고는요 일본에 있는 초등생만 또 못해요. 일본어 2급 가지고 대학 들어간다는 학교, 그 대학이라고 보십니까? 1급 여러분들 높다고 생각하죠. 1급 갖고도 일본에 가면 버벅거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재유 일본어, 이재유 있죠? 그 점수, 그 중학교 레벨이에요. 일본 사람들 일본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고등학교 공부해서 일본 대학에 갔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정도의 레벨로 일본 애들하고 견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2급이라 초등생만 또 못한 일본어 실력 가지고 일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그림 배우겠다. 교수가 말하는 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를 그걸 공부하겠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도 제가 그런 부분을 상담을 했어요. 우선은 일본어 실력을 최대한 높이십시오. 그리고 지식을 쌓으세요. 책도 많이 읽고요. 그 다음에 애니는 그림 실력도 있겠지만은 실은 스토리예요. 스토리. 창작 능력, 크리에이티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일본에 가서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의 이 꽉 막혀진 사회 안에서, 틀에 막혀진 사고에서 초, 중, 고를 배웠던 학생이 일본에 가서 그런 틀이 깨어있는 나라에서 만약에 생활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창조 능력이 훨씬 더 넓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넓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일본의 지식을 배워야 돼요. 그림을 배우는 건 한국에도 많아요. 애니메이션.
왜 돈 주고 일본까지 가서 배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기의 틀을 벗어나서 자기의 상식을 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곳. 일본에 가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애니가 존재를 해요. 애니메이션 마음껏 볼 수 있는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중고 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만화 그것도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볼 수도 없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다 금지된 것들 그런 것도 엄청 많아요. 거기에서 상상력이 펴질 수 있는 건데 그 애니메이션 뭘로 쓰여 있습니까? 다 한문으로 쓰여 있어요. 일본어 안 되면 뭔 소리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림으로 이해한다고요? 뭐 유치원생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일본어 실력이 됐을 때 일본 유학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뭐 JLPT 3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대학인가요? JLPT 2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대학인가요? 아이고, 저는 한숨이 나오는 것이 인터넷에 떠들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은. 안타까워요. 그렇게 해서 일본에 가서 제대로 된 일본어도 구사도 못하는데 무슨 수업을 듣고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일본어 실력을 최대한 높여서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지식을 쌓는. 그렇죠. 네. 4년간 대학 네. 다니면서 지식도 쌓고 네. 일본어도 네. 최고조로 달하고 그리고 많은 경험도 하고 그 다음에 꼭 일본만이 아니라 대학 다니면서 방학 때는 해외여행도 가서 다른 나라도 체험해보고 그죠? 그런 게 다 쌓였을 때 그게 경험이 돼서 스토리가 되고 지식이 되는 거지 무슨 앉아갖고 그림만 그린다고 무슨 애니가 되고 그러겠어요. 제가 답답해서 열을 지금 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토리, 그러니까 정말 어떤 애니메이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뭐 그림 그리는 거는 웬만하면 그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스토리 구성을 얼마만큼 대중들의 그 인기를 끌 수 있는 스토리를 구성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애니메이션 잘 보시면은 자 보세요. 잘 보시면은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는 그래요. 본인이 그리면 돼요. 그렇죠. 그리면 되고 자 스토리에다가 이 사람들 집어넣어서 자 맞춰서 그려.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이 그림 그리는 거예요. 열심히 그림 그리는 거고 이 캐릭터를 만든 사람은 그 캐릭터 몇 개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토리가 있어야죠. 스토리가 그 캐릭터가 살으려면 스토리가 있어야지 스토리도 없는데 캐릭터만 좋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애니메이션을 공부하고 싶다면 일본어 실력을 극대화시키고 일본 대학에 진학을 해서 많은 지식을 쌓고 사회 경험도 많이 쌓아라. 꼭 애니메이션 대학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전문학교 뭐 애니 가지 말고요. 4년제 제대로 똑바른 대학에 좀 가서 일반 대학에서 다른 공부를 하셔도 돼요. 문학부건 경제학부건 경영학부건 다 상관없습니다. 그게 지식이 되는 거지. 무슨 애니메이션 특화대학 간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뭘 배우겠어요. 사람은요 레벨이 있는 대학에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대학에 가서 공부하면 그 레벨만큼의 머리들이 있어서 이야기거리가 달라요. 그렇죠. 예? 근데 안타깝지만 레벨이 낮은 대학에 가면 노는 수준 다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노는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 급이라는 거죠. 급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급을 높이기 위해서. 알겠습니다.